안녕하세요, 사나님들. 세상의 나로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는 김문경입니다. 요즘은 성장 키워드 중 현명한 이직이 트렌드라고 할 정도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매우 어려운 결정으로 생각하지 않죠. 특히 요즘 MZ세대가 생각하는 직장에 대한 관점은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경력직으로 이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하고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해서 성공적인 이직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아 시작하게 되면 기대되기도 하지만 불편한 점이 훨씬 많죠. 새로운 모험과 도전의 시작일 겁니다. 물론 이전에 이직 경험이 많아서 나름 감각적으로 새로운 직장 적응 방법을 잘 찾아 나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언제나 낯선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일을 시작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마치 새로 전학 온 학생 같은 느낌도 들 거고요. 모든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만 또 향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직 후에 몇 주간 지속되는 이 어색함을 극복해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이직한 직원을 맞이하는 회사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이직한 직원의 어색함과 불편함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먼저 그 어색한 기간을 줄이고 빠르게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직 후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 충분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하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직 후에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무슨 일이 닥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두뇌는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심리학 교수인 베로니카 그레코의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불안이 싹트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 여행이 여행 당시보다는 여행 후에 회상할 때 더 재미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사람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는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불안을 느낄수록 잠재적 위협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사람은 좋지 않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새로운 동료들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를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과 말을 할 때도 사실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말은 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말에 쓰이는 단어 자체보다는 그 말의 의도에 더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직장 사람들은 새로운 직원이 어색하게 보일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걸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이직을 한 사람이라면 새로운 동료들과 잡담을 할 때 헷갈리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직한 직원을 맞이한 직장 동료나 상사 입장이라면요, 그 직원이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죠. 그 직원을 팀 내 아니면 팀 외에 다른 직원들한테 소개해 준다거나 또 통상적으로 하루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주는 거죠. 만약 요즘 같은 원격 근무 상황이라면요,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쪽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당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직하게 되면 어려움. 두 번째입니다. 언어를 모릅니다. 이젠 입을 좀 열 수 있을 것 같아져도 새로운 직장에는 익숙하지 않은 전문 용어가 너무 많죠. 모든 조직에는 특정 부서나 프로세스를 일컫는 약자나 아니면 이니셜이 있어요. 사람, 장소, 각종 사물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서 보내는 첫 몇 주 동안은요, 외딴 섬에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생소한 언어를 최대한 빨리 이해하기 위해 꼼꼼히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말로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업무 용어를 유창하게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용어를 전혀 못 알아듣게 된다면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OSP에 그걸 보내기 전에 PAR에 승인하기 위해서 EVPP와 VPR을 받아야 돼. 정말 이럴 때는 번역가나 아니면 통역가를 옆에 둬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일목요연하게 알려줄 수 있는 동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또 빨리 귀에 익히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를 위해서 신규 직원들을 위한 온보딩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도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반대로 이직한 직원들을 맞이한 직장 동료 입장이라면 새로운 직원과 그다음에 업무 호흡을 맞춰야 하는 상황일 때는 초심자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동료가 우리 업무에 자주 사용하는 전문 용어에 익숙할 수 있도록 그 용어의 뜻을 바로바로 알려주면서 이해와 숙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직하게 되면 어려움. 세 번째, 친한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 생활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없다는 점이죠. 많은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긍정적인 사회관계는 행복과 직업 만족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 아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사실 외톨이가 된 기분으로 고립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사람과 대화 노력을 시작해 보면서 한 사람씩 안면을 트게 되고 또 우리 팀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파악하게 되는 거죠. 잠깐 쉬는 커피 마시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다가와주는 동료들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에게 도움을 줄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반대로 이직한 직원을 맞이한 직장 동료 입장이라면요. 그가 우리 회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그가 몇 명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터에서 오가는 대화에 참여하려고 할 때 도와주면 좋겠죠. 또 조직 내 사람들이 원격으로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도움이 특히 고마운 일일 겁니다. 훌륭한 새 인재들이 들어와 타인들과 잘 연결되는 조직은요, 근속률이 높아서 회사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직하게 되면 어려움, 마지막입니다. 회사가 나에 대한 기대감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내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심플하게 단기 목표를 세우고 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의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줄 상사의 스타일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보고요. 그 상사와 한동안은 자주 조언을 듣는 기회를 가지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업무적인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실 거고 또 개인적인 면에서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인 점은요. 이런 것들이 6주 정도 지나고 나면 내가 가졌던 불안은 대부분 없어질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익히게 되면서 주변에서 건네는 전문 용어들도 이제 절반 이상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쯤이면 나와 친해진 몇 명 정도는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이직하면 어려움을 한 4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적응해 나가면 정말 멋진 이직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해 뛰시는 우리 세나님들을 위한 내용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나 TV의 김문경이었습니다. 세나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김문경의 세상의 나 TV